서비스 명도적인 톡톡 부산. 일단 그 고객 니즈하고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부산이 뭐 문화의 불모지라는 인적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부산의 그 문화 소식을 전하는 그 웹페이지를 운영해봤어요. 근데 사실 부산은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그걸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뭐 좀 재밌는 데 없나 생각해보면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부산에 오는 관광객분들도 다음 주에 부산 우리 놀러 갈 건데 부산에 뭐 재밌는 데 없나 했을 때 맛집이라든지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카페 같은 하드웨어 시설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죠. 무슨 행사, 뭐 재밌는 파티 이런 거는 정보를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객의 물어보면 뭐냐면, 그래서 다음 주에 나 부산 가는데, 아니면 다음 주에 나 부산에서 뭐 재밌는 행사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게 보통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하든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근데 네이버 검색에 인터파크는 문제가 뭐냐면 큰 행사 축제들은 나오는데 이런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뭐가 문제냐면,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SNS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다음 며칠을 집어넣어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제대로 뭔가 작은 행사를 검색하기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좀 한눈에 좀 볼 수 없을까? 뭐 다음 주에 부산에 가면 문화행사 많은 걸 한눈에 볼 수 없을까?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좀 기존에 하던 그냥 뭐 콘서트라든지 공연 말고 좀 톡톡 튀는 또 프라이빗한 그런 재미난 행사 좀 없나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이런 문화 행사를 많이 개최하시는 분들, 행사 개최자분들은 다른 고민을 해요. 난 너무 힘들어서 행사를 만들었는데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재밌는 거 만드는데 알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양쪽이 문제인 거죠. 지금 찾는 사람은 못 찾고 하는 사람은 못 알리고, 결국 이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파크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는 포털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이게 제대로 지금 작은 행사까지 모든 걸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날짜 기반으로 검색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데서 이제 문제에 저희는 출발을 했고요. 지역적으로는 부산은 정말 문화 행사가 많은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관광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관광은 어떤 보는 거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해운대, 뭐 흰여울길,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컨텐츠들이 많아져야지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일본이 관광 잘 되는 이유, 그런 컨텐츠 축제나 작은 행사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죠. 다 한꺼번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걸 구현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행사 정보를 모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모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있을 건데, 일단 모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방법은 일단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한눈에 좀 볼 수 없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 문화에서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끌고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이 웹 로봇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웹 로봇입니다. 진짜 이 물건 로봇이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상의 네트워크를 지가 돌아다니는 어떤 바이러스 비스무리한 그런 로봇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웹 로봇이 부산에 있는 각종 관공서, 도서관, 부산문화재단, 부산시민회관 같은 여러 요즘 행사하면 대부분 다 올려요. 정보는 다 올립니다. 좀 자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올리거든요. 그런 데를 이 웹 로봇이 자동으로 쫙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가 끌고 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을 해서 그걸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들은 좀 톡톡 튀는 행사 이거 좀 없나, 이걸 좀 굉장히 욕구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톡톡 튀는 행사는 사실은 좀 끌고 오기 힘들어요. 로봇으로 끌고 오기 힘들어요.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적 자원을 제가 이용하겠다 해서, 지금 행사들도 톡톡 튀는 행사들은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문화 행사 정보를 들었다. 그럼 제가 이 사이트가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저한테 포인트라든지 이제 다른 행사를 갈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 무료로 갈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또는 무료 티켓이라든지 이런 보상 제도를 줘서
이 사람들이 문화 행사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판이 좀 커졌다는 거죠. 로봇을 통해서 큰 행사, 작은 행사, 어떤 관에서 하는 행사 전부 다 끌고 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보상을 통한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소규모 행사까지 다 끌고 온다고 하면, 좀 서비스가 1, 2년 그렇게 지속이 되면, 그 앱만 보면 부산의 행사 다 보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지금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문제는 이제 큰 행사도 잘 보여야 되고 조그만 행사도 잘 보여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는 저희가 이제 지도 기반으로 해서 지도로 맛집 검색하듯이 예를 들어서 부산 전체로 확대를 해주면 큰 행사 위주로 나오고 그걸 막 확대를 해서 여기 영도구 지역만 막 확대를 하면 영도의 작은 행사까지 다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지도를 키웠다 작았다 할 때마다 이제 작은 행사나 큰 행사가 항상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UI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서비스가 잘 되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도 거기에 이제 올리면 행사 홍보가 되더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광고료를 받고 행사를 홍보하는 그런 상업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은 부산에 사는 시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 관광객들. 그래서 제가 뭐 거꾸로 전주에 놀러 다음 주에 가다 하면 이런 앱이 있다면 전주 딱 지도 띄워놓고 다음 주 며칠 딱 하면 행사 쫙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컨텐츠, 어떤 행사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 전략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게스트하우스 망을 통해서 확산을 시키면 좋겠다. 실제 감천 문화마을이 알려지게 된 거는 물론 지자체 노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게스트하우스들이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자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객하기 위해서 그 게스트하우스 근방에 있는 어떤 관광지들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요. 특히 트렌디한.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들이 사실은 부산의 문화지를 관광객에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게스트하우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정보는 다 데이터베이스 모여져 있는 거죠. 그 상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관광객들이 다음 주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묵겠다고 예약을 하면 그 기간에 있는 부산의 행사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끌어서 거꾸로 그 사람한테 메일로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 순 게스트하우스 대표님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간 한 10만 명 정도가 자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더라고요. 그럼 그 망을 통해서 쏴주면 이 앱에 대한 정보가 어쨌든 10만 명한테는 1년 안에 이렇게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화를 해나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됐을 때 핵심은 이제 컨텐츠 생산자 위주로 가야 된다. 이게 활성화돼도 지금은 멜론이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유통자가 너무 많이 수익을 동시가는 구조를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행사 위주로 가야 된다는 뜻은 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행사를 하는 사람들 지금을 배우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투명한 수익 구조를 공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중개하는 사람도 물론 수익을 얻지만 컨텐츠 생산자들도 수익을 같이 얻을 수 있는 향후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대표님들? 수익 구조. 수익 구조는 이제 1, 2년 정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쌓아가지고 사람들 인식 속에 부산 행사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알려지면 지금 그래서 부산 문화재단에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 실제로는 옛날 포스트를 붙이고 해서 행사를 많이 알렸어요. 근데 도시 미관 때문에 포스트를 못 붙이게 점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육교위라든지 버스에 대한 광고료가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올릴 때 이제 광고 수수료를 받는 게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올릴 때. 주로 관공서 위주로 가는 건가요? 1차는 고객은 관공서 위주고 이제 물론 작은 행사 하시는 분들도 작은 단위로 돈은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약간 네이버도 사실 광고 수익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네이버화도 될 수 있지 뭐- 않을까.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뭐가. 음, 우리 또 같이 팁을 하고 아이디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한테 먼저 말씀드려야지 저희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결국 수 있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결국 광고비를 많이 내는 사람, 그러니까 광고주 거를 먼저 올려준다든가 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트래픽이 많아지면 결국 뭐 광고 수익이 아니라 뭐 트래픽 속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그 안에서 뭐 그냥 광고 뭐 판 같은 게 만들어지는 정도지, 광고비를 많이 내면 결국 이제 올라간다는 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제 네이버처럼 다를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네이버하고 조금 네. 틀린 점은 네네. 네이버는 이게 구조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큰 행사만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UI 기반이 막 확대를 하면 작은 행사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구조라서 네네. 작은 광고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광고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럼 구조입니다. 결국은 광고비를 아예 동결하는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네. 광고비 내고 똑같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럴 궁극적으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만약에 수익 구조가 그렇게 가면 쉽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어쨌든 컨텐츠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려고 부산에 조그마한 컨텐츠들의 다양성을 많이 이제 노출하시겠다고 하는 게 기본 컨셉이면 수익 구조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하면 찾아오는 수가 예상치보다 더 많아지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처럼 뭔가 많아졌을 때는 그 수익의 얼마를 프로테이지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광고비를 먼저 받는 개념이 아니라 왜냐면 그분들은 다 대부분 소규모 업자거나 행사하시는 그치. 분들이 기획자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의 다양성이 일단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 조그만 행사를 만드시는 분들 자체가 조금 뭔 얘기냐면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연쇄성에서 싸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시대를 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작은 행사를 해도 뭔가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페이스북이 작은 행사들의 광고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규모는 안 되는데 작은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페이스북에 10만 원 내고요, 20만 원 내고 광고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작은 행사에 대한 걸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작은 행사지만 가성비가 좋은 행사를 고르는 소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좀 그걸 융통점을 맞추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진짜 좀 새끈한 행사 잘 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그 부분은 이제 2번이 해결해 아, 주실 예. 이번, 거죠. 이번. 예. 예, 이번. 2번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처럼 이렇게 크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보면은 아직 저희가 이제 3번 단계까지 가야만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죠. 이까지 과연 통과할 수 있는 데스밸리를 지금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아니, 이분은 아까 전에도 궁극적으로 보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니까. 예. 의견을 하나 내면 네. 저희들 공연기획을 해가지고 인터파크하고 네이버에 올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터파크는 8%의 수수료를 떼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훨씬 저렴합니다. 근데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예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DB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수료도 주면서 그 DB를 못 보는 거예요. 연락처를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9번만 나오나 끝자리만 확인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땡 누구 이렇게 정해놓고는 그분이 갑자기 자기 이름 말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다 통으로 모르기 때문에 끝자리만 확인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인터파크의 문제랑 그리고 또 이제 결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파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공연들이 어떤 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유료화시켜서 좋은 금액을 받을 때 그런 결제 시스템까지 같이 결부하신다는 수수료를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결제 시스템에 예, 예. 들어가야